여러분들은 음주를 즐기는 편이신가요? 전혀 술을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음주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저도 주변을 보면 저녁상에 반주가 함께 하는 일이 일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즐기는 데서 끝나면 좋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를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을 내기도 하죠. 암보다도 고치기 힘든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엔 이런 일이 없는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할머니 장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기는커녕 늘상 있는 일인 듯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안 나와. 이 여편네가 잠이나 처자고 있어. 거실로 나간 장씨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한번 보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만취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안주 하나 없이 술 먹는데 마누라란 여자는 잠이 오냐?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요. 뭐? 그럼 할망구는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또 이 새벽에 왜 소란을 피워요? 소란? 지금 내가 늙어서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지? 누가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얼른 들어가서 자요. 또다시 시작되는 주사에 장씨가 말리자 남편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상을 발로 차며 씩씩댔습니다. 빈 소주병과 술잔만 올려져 있던 양은 밥상이 요란하게 달그락댔습니다. 이 여편네야.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렸어. 동네 사람들 다 깨겠어요. 내가 벌어온 돈 니네가 다 써버렸잖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잠이나 처자고 말이야. 내가 벌어온 돈을 지들이 다 써놓고. 눈이 풀려 고장난 테이프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장씨의 남편. 평생 벌어온 돈을 장씨와 아들이 다 썼다는 말을 듣자 장씨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괜히 자극하면 장씨만 고생할 것을 알지만 술만 마시면 하는 저 헛소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평생 돈을 벌어다 줘요? 당신이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나 혼자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리고 장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잖아요. 이 여편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때릴 듯 팔을 치켜 올리는 남편의 모습에 장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도 못 가누고 휘청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장수 그놈 새끼도 불러서 둘이 단단히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더듬더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남편. 아직도 아들이 자신이 괴롭히던 어린아이인 줄 아는 것인지 그런 남편을 장씨가 뜯어말렸습니다. 지금 새벽 3시예요.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새벽 3시든 4시든 당장 튀어오라 그래. 술 좀 곱게 마셔요. 네가 그러니까 아들 새끼도 그 모양 아니야. 장가 갔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말이야. 아주 싸가지가 없어. 둘이 쌍으로 똑같아. 끝까지 전화를 걸려는 통에 장씨가 팔을 붙잡고 늘어지자 남편은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억세게 맞은 장씨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장씨에게 휘청거리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평생을 너희 때문에 희생한 가장을 존경할 줄을 몰라.
장 씨는 쏟아지는 발길질을 허우적거리며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취했어도 장 씨가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룩덜룩 멍든 장 씨의 얼굴을 본 남편이 용서를 빈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네. 그놈의 술이 또 술 핑계야. 정말 기억이 안 나.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야. 그 소리도 100번, 아니 1000번은 넘게 들었어요.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정말이야. 집에 있는 술 다 갖다 버리고 정신 차릴게, 여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새벽에 난리통을 이웃 주민은 모두 들었을 것이 분명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이 꼴로 마트라도 다녀오면 온갖 소문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잘못했네. 어제 그 남자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어제는 때리다 지쳐 잠든 남편을 보며 저 인간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다짐했었지만 날이 밝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남편을 보며 장 씨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에게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가 항상 장 씨에게 손찌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끔 난폭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놈의 술을 매일 마시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장 씨도 애초에 그와 결혼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미래를 알고 옳은 선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장 씨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컸고 머리가 다 크기도 전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장 씨와 만났을 때의 남편은 도끼가 있었죠. 그런 그를 보며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고학력자는 아니었지만 손기술이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보였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도 꽤 되었죠. 그렇게 장 씨는 남편과 결혼했고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장 씨의 인생은 순탄히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가끔씩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술자리를 갖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 3-4번이 되고 집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더니 결국엔 일주일 내내 술 없인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술에 취해 있어 일을 나가는 날보다 나가지 않는 날이 많게 되었죠. 그러면 늘 만취가 되어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그런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너희가 다 써버렸잖냐? 신세한탄은 장 씨나 아들을 탓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했죠. 장 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그의 속마음을 엿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날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행복한 것이었죠. 그러다 얼마 안가 술 좀 끊으라며 잔소리하는 장 씨에게 손을 올렸고 필름이 끊긴 남편은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힘들어서 집에 와서 힘들다 어쩐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술 한 잔 두 잔 기울였더니 정말 미안해. 충격에 빠졌던 장 씨도 한편으로는 바깥일 하는 남편을 알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하기에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자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도 장 씨와 함께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는데 이놈 자식은 나와보지도 않냐? 맞기도 많이 맞았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증오도 깊어졌죠. 하지만 남편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낮 동안은 대체로 멀쩡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 씨와 아들이 타일러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술을 끊을 수 있게끔 물심양면 도와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술을 끊고 싶다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가족들 모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먹고 행패만 부리면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어찌나 많이 마시는지 살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자주 마시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만취해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가스불을 켜놓았는데 잠든 것도 아니고 부엌이 홀랑 타도록 모르고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었죠. 다행히 일찍 하교한 아들이 발견해서 불을 껐기에 망정이지. 집도 잃고 사람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뒤 바로 독립을 했고 세월이 흘러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서 벗어났지만 장 씨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야지, 헤어져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매번 남편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 주었고 그런 장 씨를 아들은 무척 답답해했죠. 어느 날 장 씨는 목욕탕에 갔다가 동네 여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봤어? 아까 등어리에 멍자국 있던데. 등에? 못 봤는데. 또 아저씨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 남편이 때린데? 어머, 너 그거 몰랐구나? 유명한 얘긴데. 가끔은 눈이 이렇게 시퍼래져서 돌아다닐 때도 있어. 그 정도면 갈라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저 언니가 바람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방금 전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다 일어난 자신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소문의 근원을 알고 있었죠. 바로 장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점점 의처증 증세가 생겼는데 종종 장 씨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망상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주 하는 말이었고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네 엄마가 두 집 살림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통에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저 남 일이라면 무엇이 사실이건 상관없이 안주거리로 씹어대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그 나이 먹고 무슨 짓이야? 그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누라를 그렇게 패겠어? 때린 놈도 나쁜 놈이지만 맞을 짓을 하는 것도 문제야. 장 씨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여자를 향해 수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뭘 안다고 나불대는 거야? 맞을 짓은 바로 이런 짓거리를 맞을 짓이라고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조심해. 여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씩씩대며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 동네도 10년 전에 이사를 온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하도 싸우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큰 사고를 치진 않지만 알코올 중독 증상이 결코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거실에서 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 술 마시고 낮 동안 퍼질러 자더니 해가 지자 저렇게 또 술을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밥은 걸러도 술은 절대 거르지 않았죠. 왜 이렇게 쏘다니는 거야? 안주 좀 내와. 또 빈 술상에 술병과 잔만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장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술 안 마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한 잔만 먹고 말 거야. 출출하니까 뭐라도 좀 내오란 말이야. 한 잔만 먹는다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빈 술병도 2병이나 보였습니다. 장씨는 낮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데워 상에 올려놨습니다. 벌써 3병째 먹고 있는 것을 보니 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씨알도 안 먹힐 것이고 더 긁었다가는 무엇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딜 다녀오는 길이야? 목욕탕이요. 어느 목욕탕? 세탁소 옆에 있는 목욕탕이죠. 확실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것인지 어딜 다녀왔느냐고 재차 묻는 남편. 집에서 씻으면 되지. 왜 나가서 씻고 들어오는 거야? 너 또 그놈 만났지? 남편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놈을 들먹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여편네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기가 막혀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딴짓을 못하고 다니지. 장씨는 화들짝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술 취한 노인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쾅쾅 발로 걷어차자 문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할망구가 어딜 도망가? 그러다 잠시간 조용하더니 찰캉찰캉 열쇠를 손잡이 구멍에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가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구잡이로 두들겨대는 남편에게 속수무책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온몸을 관통하는 고통을 느끼다 옆에 보이는 리모컨으로 남편의 발가락을 있는 힘껏 찍어버렸습니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뒹구는 남편을 두고 장씨는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달리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아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험한 몰골을 하고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며느리였죠. 장씨는 괜히 이곳으로 왔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창피한 꼴을 보인 듯 했습니다. 장씨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분개하며 남편에게 쫓아가려 하자 장씨와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해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바람뿐이었습니다. 서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할망구,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안 나와. 장씨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며느리도 토끼눈이 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장씨가 막았습니다. 안 된다. 너 나갔다가는 좋은 꼴 못 봐. 그럼 계속 저러게 놔둬요? 장씨의 남편은 손으로 두드리는 걸로도 모자라 문을 발로 차고 몸뚱이로 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울까 싶어서 장씨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뛰쳐들어와 장씨를 끌고 나가려 했죠. 이 할망구 이리 안 나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말리자 남편은 여기저기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아들을 마구 때려댔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 봐라. 이거 안 나? 이러다 애비 패겠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이골이 났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반항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언뜻 보아도 남편이 아들을 힘으로 상대할 순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붙잡고 있던 남편의 팔을 내던져 버리자 남편이 볼썽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아구구! 천하에 불효자식이 다 있네. 아들놈이 하늘 같은 아버지를 벤다. 동네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지는 목소리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깨어있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니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장 씨와 아들이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헛고생한 경찰과 이웃 주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끌고 장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엄마가 바람난 건 알고 있냐? 가는 내내 헛소리를 주절거리는 남편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괜히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뭐? 내가 괜히 때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또다시 날뛰는 남편 때문에 아들이 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다 같이 죽자. 곽차에 들이받자. 장 씨와 아들을 위협하다가 차도로 뛰어드는 신용을 하다가 자빠졌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아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요. 구급차 한 대가 장 씨 가족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이놈들 뭐야? 이거 안 나? 구급차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내리더니 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아 차 뒤에 실었습니다. 장 씨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아들과 장 씨가 오래전부터 상의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마음이 약해져 실행하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장 씨나 아들을 위해서도 남편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소처럼 날뛰던 아버지가 저보다 더 건장한 청년들이 제압하자 순한 양이 된 듯한 모습에 짠하기도 했고 가족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뒤에 실린 뒤에 장 씨와 아들이 옆에 타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침울한 장 씨의 손을 잡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병원에 도착한 장 씨는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에 동의하게 되었죠. 장 씨와 아들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술을 안 마신 남편은 아주 정상적이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은 술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술을 끊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뜬 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통화를 해보았고 술이 깬 남편이 아주 얌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는 통화하지는 않았고 며칠 뒤에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되잖아. 절대 죽어도 입에도 안 뗄 테니까 나 좀 나가게 해줘. 또 멀쩡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 말에 속았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 맞은 곳이 욱신대고 있었습니다. 창순의 집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린 거 기억 안 나요? 내가 미쳤었나 봐. 이놈의 술 때문에. 그러니까 이참에 거기서 술 끊고 나와요. 나보고 정신병원에 있으라는 거야. 어떻게 나를 병원에 쳐넣어버릴 수가 있어? 당신 치료 받아야 해요. 장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있기 괴로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장 씨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죠. 그날부터 매일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병원에 연락해봤죠. 우리 남편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할 수 없나요? 거기서도 그렇게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 사용까지는 저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옳게! 어떻게 우리 오빠를 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장 씨는 침묵했습니다. 옳게! 설마 오빠 말이 맞는 거야? 무슨 말이요? 바람났다고 그래서 나는 설마 했는데 그래서 오빠 정신병원에 넣어버린 거 아니냐고. 아들과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듯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수 아빠는 거기서 술 끊고 나와야 해요. 남자가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올케처럼 하는 여자가 어딨어?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면 고모가 데리고 사시던가요.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들과도 통화를 해보니 남편이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꺼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병원 생활에 적응을 했는지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었고 장 씨가 병원에 전화를 해보면 조용히 잘 생활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달고 살던 술을 하루아침에 끊게 되었으니 힘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죠.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알코올 중독이 치료될 듯해서 장 씨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장 씨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여느 부부와 같은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밥은 먹었고? 점심은 먹었죠. 당신은? 여기야 시간 딱딱 맞춰서 밥 주지. 살도 좀 쪘어. 얼마 만에 이렇게 얘기해 보는지 이제 술 안 먹고 싶어요? 이제 술이라면 떠올리기만 해도 싫어. 장 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진작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남편도 자신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되었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끊어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후회돼. 처음엔 그냥 힘든 일을 마치고 한두 잔 먹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면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낙이 필요했던 것 같아. 가족들을 낙으로 삼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장 씨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손찌검한 것도 내가 평생 죄값 받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리고 창수 장가 갈 때도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평생 못난 꼴만 보였네. 내가 나가게 된다면 당신 고생시켰던 목까지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해. 술만 마시면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사과였지만 이렇게 진지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는 남편의 모습에 자신들의 처지가 무척 괴로워졌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든든함. 술만 아니었다면 남편은 병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장 씨의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나를 용서해줘. 장 씨와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장 씨는 생각에 빠졌죠. 아들과도 긴 상의를 했습니다. 2달 넘게 병원에서 금주했던 남편은 최근에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미안함에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고 했죠. 또한 남편을 언제까지 그곳에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장 씨와 아들은 남편을 퇴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원하고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앉은 장 씨와 남편과 아들. 식탁 위엔 빈 종이와 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를 써놓을란다. 무슨 각서까지 써요? 그래야 당신이랑 장수가 안심을 하지. 남편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스스로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어서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 밥도 잘 챙겨 먹게 됐고 시커멓게 죽어있던 안색은 좋아졌죠. 여보, 빨래 내놓으면 내가 돌릴게. 설거지나 빨래도 부지런히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근 40년 만에 살맛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아들네와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안심이 되는 듯 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다며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아들이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며 다용도실에서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다용도실에서 갑자기 술병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술병이? 장 씨가 중얼거리자 남편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말이야.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도 까지 않은 술병이 나왔고 TV 뒤 소파 밑에서도 술병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 씨의 남편이 그동안 집안 여기저기에 술을 숨기고 장 씨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먹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잘하면 되잖아. 그냥 한 잔씩만 마신 거야.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 없었잖아. 남편은 억울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도 가정에 충실했으니 면죄부를 달라는 듯 했죠. 장 씨와 아들이 비난하자 남편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조금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왜? 또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리게?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날 가둬버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각서까지 쓴 거 잊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먹는다잖아. 앞으로 문제도 안 일으킨다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이 나이에 술도 내 맘대로 못 먹게 해. 그냥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좀 먹다 가게 놔둬. 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장 씨와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했던 것이 모두 허상 같았습니다. 다시 자신을 가둘 것인지 묻는 남편. 하지만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영원히 가둬둘 것이 아니면 병원은 임시방편일 뿐인 듯 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마음껏 술 마시게 두고 장 씨가 떠나야 할지, 또다시 치료를 해보아야 할지, 장 씨도 아들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